2023년 1월 12일 밤 11시 42분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작은 미술관, 바람의 미술관의 1층 전시실에서 작은 알람 한 대가 짧게 울렸다. 미술관의 야간 관리인 한경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1965년생, 미술관 개관 첫 해부터 10년째 야간 관리를 맡아온 사람이었다. 한경수가 1층 전시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 점의 빈자리였다. 전시실의 가장 안쪽 벽면, 정확히 한가운데에 늘 걸려있던 한 점의 그림이 사라져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1월 12번째 밤의 바다였다. 작가는 7년 전에 작고한 화가 강서윤, 1948년생이었다. 한경수는 잠시 그 빈 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그저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번이 7번째였다. 2017년 1월 12일 밤 11시 42분에 그림이 처음 사라졌고 그 이후로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각이 되면 그림이 사라졌다. 그리고 늘 그 다음 날 새벽 5시 42분이 되면 그 그림은 같은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었다. 단 한 점의 먼지도 새로 묻지 않은 채 한경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미술관의 관장이자 이사장인 강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수연은 강서윤의 외동딸이자 1975년생, 올해 48이었다. 관장님, 또 사라졌습니다. 전화 너머의 강수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알겠어요, 한 선생님. 내일 새벽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요. 관장님, 올해는 한 번만 더 다른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강혁 탐정사무소 말이에요. 전화 너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 선생님, 사실 저도 오늘 낮에 그 사무소에 연락을 했어요. 내일 오후에 그쪽 분들이 제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관장님. 전화가 끊겼다. 한경수는 다시 한번 그 빈 벽을 바라보았다. 7번째 빈자리였다. 그러나 그 빈자리 아래쪽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이 처음이었다. 한경수가 천천히 쪽지를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이튿날 1월 13일 오전 9시 42분,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에 우뚝 솟은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 강혁 탐정사무소의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그 강 위로 새해 첫 햇살이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다. 이해나는 이미 출근해 있었다. 그녀는 1998년생이었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단정히 쓰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중앙의 원형 분석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밥 한 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김을 올리고 있었다. 탐정님, 제주바람의 미술관 의뢰 정리를 마쳤습니다. 강혁이 들어서기도 전에 이해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애나 씨, 어떤 미술관이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작은 사립 미술관이에요. 2013년 개관, 화가 강서윤의 작품 약 70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어요. 강서윤 화가는 1948년생, 2016년 4월 18일에 작고하셨어요. 향년 68이셨어요. 평생 제주도 바다 풍경을 그리신 분이에요. 관장은? 강수연 관장이에요. 강서윤 화가의 외동딸이고 1975년생이에요. 2013년 개관 이후로 10년째 미술관 운영을 직접 맡고 있어요. 미술관의 모든 작품은 강서윤 화가의 유언에 따라 매각 불가, 외부 대여 불가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매각 불가, 외부 대여 불가라. 네, 강서윤 화가께서 작고하시기 직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강혁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 위로 새해 첫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애나 씨, 사라졌다 돌아오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제목은 1월 12번째 밤의 바다, 작품 번호는 502번이에요. 2008년에 완성된 작품이고 강서윤 화가의 후기 대표작 중 하나예요. 크기는 가로 72cm, 세로 48cm, 캔버스의 유화예요. 매년 1월 12일 밤 11시 42분 즈음에 사라지고 다음 날 새벽 5시 42분 즈음에 같은 자리에 다시 걸려요.
단 한 점의 손상도 없이요. 매년 같은 시각, 같은 자리. 그리고 손상이 없는 채로 돌아오는 거,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야. 네, 일종의 의식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젯밤 한 가지가 처음 발생했어요. 무엇이? 그림이 사라진 자리 아래에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강혁의 눈빛이 깊어졌다. 마지막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강수연 관장이 직접 우리 사무소에 의뢰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 6번 동안 강수연 관장은 그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두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그 일을 막거나 혹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애나 씨, 항공편은 김포공항에서 오후 2시 출발, 제주공항 도착 3시 12분이에요. 미술관까지는 사무소의 협력 차량으로 45분 거리예요. 애나 씨, 부탁해. 이애나는 살짝 안경을 고쳤었다. 오전 10시 12분, 강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 강민혁이었다. 혀가 제주건 들었다. 형, 자료 부탁했는데 벌써 무엇이 나왔어? 한 가지 미리 알려둘 게 있다. 강서윤 화가 1948년생 2016년 4월 18일에 작고 공식 사인은 자연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망 직전 약 한 달 동안 강서윤 화가는 한 통의 편지를 어떤 사람에게 매일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 그 편지의 수신인은 한 사람이고 강서윤 화가의 사망 후에 그 편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수신인이 누구야? 이름이 김도윤이라는 분이다. 강서윤 화가보다 2살 아래의 후배 화가였어. 1950년생, 평생 강서윤 화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친분을 나누어 온 분이야. 그런데 이 김도윤 화가 2016년 가을에 행방이 묘연해졌어.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거주지에서 목격되었어. 그 이후로는 어떤 공식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아. 사망 신고도 없고 실종 신고도 없어. 그저 사라졌어. 형, 김도윤 화가의 마지막 거주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강서윤 화가의 미술관이 있는 그 동네야. 강혁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형,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김도윤 화가의 마지막 작품 활동 기록과 강서윤 화가와의 공동 작업 기록이 있다면 보내줘. 이미 보내두었다. 혀가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애나가 어느새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출력된 자료가 들려 있었다. 탐정님, 김도윤 화가에 대한 자료예요. 강서윤 화가와는 1970년대 초반부터 평생을 함께 그림을 그려온 사이예요. 두 분은 1990년대 후반에 2점의 공동 작품을 남기셨어요. 2점 모두 현재 바람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한 점은 1층 전시실의 입구 쪽, 다른 한 점은 2층 전시실의 끝자리예요. 공동 작품 2점이라. 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매년 사라졌다 돌아오는 그림 1월 12번째 밤의 바다는 강서윤 화가의 단독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 그림의 캔버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사인이 2개 있다고 미술관의 작품 도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2개의 사인이라. 네, 한 사인은 강서윤 화가의 것이고 다른 한 사인은 김도윤 화가의 것이에요. 2008년 1월 12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2분의 사인이 적혀 있어요. 강혁의 눈빛이 깊어졌다. 애나 씨, 2008년 1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것을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도윤 화가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애나가 자료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1990년대 후반에 찍힌 2 화가의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사진 속의 강서윤은 흰 머리에 깊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고 김도윤은 짙은 검은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2 사람은 어떤 미술관의 작은 전시 오프닝에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았다. 강혁의 시선이 김도윤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얼굴 어딘가에 강혁이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이 잠시 스쳤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곧 잡히지 않았다. 오후 4시 42분, 강혁과 이애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바람의 미술관 앞에 도착했다. 미술관은 작은 오름자락 아래에 자리 잡은 단층의 검은색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입구의 작은 간판에는 바람의 미술관이라는 단정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미술관의 입구 앞에서 한 여성이 두 사람을 맞았다. 그녀는 1975년생, 키 164 정도, 단정한 단발머리에 깊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다. 강수연 관장이었다. 강혁 탐정님, 이해나 연구원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강수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안에 한 가지 결심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1층 전시실의 가장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 자리에는 이미 그림 한 점이 다시 걸려 있었다. 사라졌던 그 그림, 1월 12번째 밤의 바다가 새벽 5시 42분의 약속대로 같은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강혁은 그림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늘 세 단계로 현장을 읽었다. 있는 것. 가로 72cm, 세로 48cm의 캔버스, 짙은 검푸른 빛의 밤바다, 그 위에 떠있는 작은 어선 한 척, 어선 위에 켜진 작은 등불 하나, 그리고 멀리 바다 너머의 어둠 속에 흐릿하게 떠있는 작은 등대의 불빛. 없는 것. 그림 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그림이 걸린 자리 옆에 작은 안내판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안내판에는 작품의 제목과 작가의 이름, 그리고 제작 연도가 적혀 있었지만 한 줄이 사라져 있었다. 미술관의 도록에 따르면 안내판에는 본래 한 줄이 더 적혀 있어야 했다. 그것은 작품의 한 줄짜리 해설이었다. 어색한 것, 그림의 캔버스 한쪽 모서리, 정확히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미세한 새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그림을 떼고 다시 걸었을 때 그 자리에 약간의 압력이 더 가해진 흔적이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매우 미세해서 일반적인 관람객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강수연 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안내판의 본래 해설 한 줄이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강수연이 잠시 안내판을 바라보았다. 탐정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네요. 그 한 줄은 2017년 1월 13일에 처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처음 사라졌다 돌아온 그 다음 날 아침에요. 본래 어떤 해설이었습니까? 강수연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08년 1월 12일 밤 두 사람의 약속을 기념하며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약속이라. 네, 아버지께서 이 그림을 완성하신 날이 2008년 1월 12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버지께서는 한 분과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이 김도윤 화가이신가요? 강수연이 잠시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이 작품의 캔버스 뒷면에 두 분의 사인이 있다는 미술관 도록 기록을 봤어요. 맞아요. 그러나 김도윤 선생님은 2016년 가을에 사라지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께서 작고하신 그해 가을이에요. 그 후로 저는 김도윤 선생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강수연 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탐정님. 매년 1월 12일 밤마다 그림이 사라지고 다음 날 새벽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관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 올해는 우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어요? 강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림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탐정님,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매년 이 그림이 사라지는 게 누군가가 이 그림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가 매년 이 그림을 잠시 가져가서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한 다음에 다시 돌려놓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아버지와 그분 사이의 약속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저 두고 보았어요. 그러면 올해는요. 어젯밤에 그림이 사라진 자리 아래에 처음으로 작은 쪽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보고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그 마지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싶어요. 오후 6시 12분, 강혁과 이해나는 미술관의 작품 보관실에서 1월 12번째 밤의 바다의 캔버스를 정밀하게 살피고 있었다. 강수연 관장의 허락 아래 두 사람은 작품을 액자틀에서 잠시 분리하여 캔버스의 뒷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나가 휴대용 자외선 손전등으로 캔버스의 뒷면을 천천히 비추었다. 캔버스의 뒷면 한쪽 구석에 두 개의 사인이 또렷이 떠올랐다. 강서윤과 김도윤, 그리고 그 옆에 2008년 1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탐정님, 그런데 그 옆에 무언가가 더 있어요. 이에나가 자외선 손전등의 각도를 살짝 바꾸었다. 그러자 캔버스의 뒷면 두 사인 옆에 매우 미세한 글씨가 한 줄 더 떠올랐다. 일반 조명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자외선에서만 반응하는 특수 잉크로 쓰인 글씨였다. 매년 1월 12일 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마지막은 7번째. 강혁은 그 글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약속한 거였어. 매년 1월 12일 밤마다 이 그림을 잠시 옮기는 것을. 그리고 7번째가 마지막이라는 것까지. 2017년이 첫 번째, 그리고 2023년이 7번째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정말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매년 이 그림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내야 해. 이에나가 잠시 캔버스의 뒷면을 더 살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자외선 잉크로 쓰인 글씨 옆에 아주 작은 그림이 한 점 더 있어요. 이에나가 자외선 손전등을 그 자리에 비추었다. 캔버스의 뒷면 한쪽 끝에 매우 작은 약도 같은 그림이 떠올랐다. 약도는 간단한 선 몇 개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표시였다. 탐정님, 이건 가시리의 어떤 지점을 가리키는 약도 같아요. 미술관에서 출발해서 동남쪽으로 약 1.2km 정도, 오름의 자락 아래쪽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1월 12번째 밤의 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림의 제목과 같은 이름의 장소가 있다는 거지. 네, 어쩌면 강서윤 화가께서 그 그림을 처음 그리신 자리일 수도 있어요. 매년 1월 12일 밤마다 그 그림이 처음 태어난 자리로 잠시 돌아갔던 거예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애나 씨, 오늘 밤 우리가 그 자리로 가보자. 밤 10시 42분, 강혁과 이에나는 미술관에서 출발하여 가시리의 작은 오름자락을 천천히 걸었다. 겨울의 제주는 차갑고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바닷바람 소리만이 들려왔고 발 아래의 마른 풀잎이 부드럽게 소리를 냈다. 약 42분을 걸은 후 두 사람은 약도가 가리킨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은 작은 오름의 자락 아래에 자리한 폭이 좁은 평지였다. 한쪽에는 작은 돌탑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작은 의자 한 개가 놓여 있었다. 의자의 옆에는 작은 이젤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이젤은 누군가가 꾸준히 관리해 온 것처럼 먼지가 거의 묻어 있지 않았다. 탐정님, 이 자리에 매년 누군가가 와서 그림을 세워두었던 것 같아요. 이에나가 천천히 이젤을 살폈다. 이젤 위에는 캔버스를 거는 작은 받침대가 있었고 받침대의 크기는 정확히 1월 12번째 밤의 바다의 캔버스 크기와 일치했다. 매년 1월 12일 밤에 누군가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이 자리에 세워두었어.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되기 전에 다시 그림을 미술관으로 돌려놓았어. 그러나 왜 이 자리일까요? 강혁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바라본 바다의 방향에 멈췄다. 멀리 바다 너머에 작은 등대의 불빛이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것은 그림 안의 흐릿한 등대의 불빛과 같은 방향, 같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 애나 씨, 강서윤 화가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그림을 그리셨던 거야. 2008년 1월 12일 밤에 그분은 이 자리에서 이 풍경을 보면서 그림을 완성하셨어. 그리고 그 자리에 김도윤 화가께서 함께 계셨어. 두 분이 함께 그 밤을 지키신 거지. 그러면 매년 이 그림을 이 자리로 다시 가져온 사람은 김도윤 화가야. 그러나 김도윤 화가는 2016년 가을에 행방이 묘연해지셨어. 그러면 그 후로는 누군가가 김도윤 화가를 대신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지. 이에나가 천천히 의자 옆을 살폈다. 의자의 아래쪽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다. 종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여기 한 번 더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밤 11시 42분, 7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탐정님, 어젯밤 일이에요.
누군가가 어젯밤 이 자리에 다녀가면서 이 쪽지를 두고 갔어요. 강혁은 잠시 그 쪽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애나 씨, 어젯밤 그림이 사라졌을 때 미술관의 안내판 옆에 떨어진 쪽지와 이 쪽지의 글씨체가 같은지 확인해 줘. 이에나가 즉시 휴대용 분석 키트에서 작은 스캐너를 꺼냈다. 그녀는 두 쪽지의 사진을 모두 디지털로 비교했다. 4분 12초 후에 결과가 나왔다. 탐정님, 같은 사람의 글씨예요.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글씨는 약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 차이를 두고 두 가지 시기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요. 마치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옛 글씨를 흉내내며 쓴 것 같은 미세한 떨림이 있어요. 옛 글씨를 흉내낸다는 건, 네, 그 사람이 매우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옛날에 자기 글씨를 정확히 재현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옛 글씨에 가깝게 쓰려고 애쓴 흔적이에요. 강혁의 눈빛이 깊어졌다. 애나 씨, 김도윤 화가의 현재 나이는 1950년생이니까 올해 73이에요. 그러면 김도윤 화가께서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분이 어딘가 가까운 곳에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튿날 오전 10시 12분, 강혁과 이해나는 가시리 마을 안쪽의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식당의 주인은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72살의 할머니였다. 강혁이 조심스럽게 김도윤 화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김도윤 선생님이요? 그분은 우리 마을의 단골이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식당에 오셨어요. 그러나 2016년 가을 어느 날부터 안 오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신 줄 알았어요. 할머니, 그분이 마지막으로 식당에 오신 게 언제쯤이세요? 2016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신 날 그분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요. 그분은 그저 빙긋 웃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보내고 나니 좀 그러네요. 그렇게요. 친구라는 분은 강서윤 화가를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네, 두 분은 친형제처럼 가까우셨어요. 강서윤 선생님이 작고하신 후로 김도윤 선생님은 한참을 힘들어 하셨어요.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김도윤 선생님께서 이 마을에 작업실을 따로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작업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분이 가시리 안쪽에 한 작은 폐가를 직접 손봐서 한쪽 방을 작업실로 쓰셨다고요. 그 폐가는 우리 마을의 동남쪽 끝, 옛날에 어떤 어부의 집이었던 곳이에요.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손자가 그 근처를 잘 알아요. 잠시 부를게요. 오전 11시 42분, 강혁과 이해나는 할머니의 손자가 알려준 위치에 도착했다. 그곳은 가시리 마을의 동남쪽 끝, 작은 골목을 지나 한참을 들어간 곳에 자리한 작은 단층의 돌담집이었다. 돌담 한쪽에는 오래된 작은 대문이 닫혀 있었고 그 대문 옆에는 손으로 쓴 작은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다.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은 우선 오름자락에 이젤 옆에 메모를 남겨주세요. 이해나가 천천히 그 종이를 살폈다. 탐정님, 이 글씨도 어젯밤 쪽지의 글씨와 같은 사람의 글씨예요. 애나 씨, 우리는 어젯밤 그 이젤 옆에 어떤 메모도 남기지 않았어.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그 이젤 옆으로 가서 메모를 남기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도록 하자. 오후 1시 12분 두 사람은 다시 어젯밤에 그 이젤 옆으로 갔다. 강혁이 직접 작은 종이에 한 줄을 적었다. 우리는 강서윤 화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1월 12일 밤 11시 42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강혁은 그 종이를 의자 아래에 같은 자리에 끼워두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3년 1월 12일 밤 11시 20분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가시리의 작은 오름자락 아래 평지에 도착했다. 그날 밤은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는 밤이었다. 멀리 바다 너머에서 작은 등대의 불빛이 천천히 돌고 있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젤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옆에 작은 의자에 한 노인이 천천히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캔버스 한 점이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1월 12번째 밤의 바다였다. 강혁 탐정님이시군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73세 나이에 어울리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부드러웠다. 김도윤 화가였다. 김도윤 선생님, 강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해나는 그의 옆에 가만히 섰다. 앉으세요, 두 분. 김도윤은 자기 옆에 작은 풀밭을 가리켰다. 강혁과 이해나는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탐정님,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1908년 1월 12일 밤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도윤이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림을 가만히 자기 무릎 위에 놓았다. 그날 밤 서윤이와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서윤이의 아내, 그러니까 강수현이의 어머니께서 작고하신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이었어요. 서윤이는 그분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후로 한 달 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저는 매일 서윤이의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 서윤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자리로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1시간 만에 이 그림을 완성했어요. 1시간 만에요? 네, 1시간 만이었어요. 서윤이가 그리는 동안 저는 그저 옆에서 그분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림이 완성된 후 서윤이가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청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년 1월 12일 밤 11시 42분에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이 그림을 세워두자고. 그리고 만약 자기가 먼저 가더라도 자기가 가신 후로 7번까지는 자기를 대신해서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요. 7번까지인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서윤이의 아내께서 가시기 직전에 서윤이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영혼이 7회 동안은 이 자리에 머무를 거라고요. 그래서 그 7회 동안은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요. 서윤이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년 1월 12일 밤마다 이 그림을 이 자리에 세워두면서 자기 아내의 영혼을 위해 1시간을 함께 했어요. 강혁은 잠시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강서윤 화가께서 작고하신 후 김도윤 선생님께서 그 약속을 대신 지키신 거군요. 네, 서윤이가 2016년 4월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해 가을부터 저는 가시리 안쪽에 작은 폐가를 손봐서 그 자리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도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이의 약속을 지키는 동안 저는 그저 한 사람의 그림자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강수연이에게도 저는 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매년 1월 12일 밤마다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림을 가져오신 건요. 미술관 야간 관리인 한경수 씨가 협조해 주셨어요. 한경수 씨는 서윤이의 옛 친구분이세요. 서윤이께서 한경수 씨께도 미리 이 약속의 내용을 말씀해 두셨어요. 그래서 매년 그 밤마다 한경수 씨는 알람만 짧게 울리게 한 다음에 제가 그림을 가져가는 것을 모르는 척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42분에 제가 그림을 다시 미술관 안에 놓아둘 수 있도록 입구를 열어주셨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김도윤 선생님, 어제 2장의 쪽지를 두신 이유는 무엇이세요? 올해가 7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서윤이의 약속이 끝나는 해예요. 그러나 마지막을 그저 조용히 마무리하기에는 한 사람에게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수연 관장님 말씀이시군요. 네, 수연이는 자기 어머니께서 작고하셨을 때 갓 32살이었어요. 그 후로 자기 아버지께서 매년 1월 12일 밤마다 어디로 가셨다가 새벽에 돌아오시는지를 수연이는 한 번도 묻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의 그 시간을 지켜만 봤어요. 아버지께서 작고하신 후로도 그림이 매년 사라졌다 돌아오는 것을 지켜만 봤어요. 이제 수연이가 진실을 알아야 할 시간이에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김도윤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탐정님. 오늘 밤 새벽 5시 42분에 강수연 관장님께서 직접 미술관에 와 계시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도윤 선생님께서 그림을 가지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관장님께 직접 진실을 전해주세요. 마지막의 마지막을 그 자리에 함께 마무리하시도록요. 김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13일 새벽 5시 20분, 강수연은 강혁의 연락을 받고 미술관에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한 가지 결심이 어려 있었다. 미술관의 1층 전시실 안쪽 그림이 늘 걸려있던 그 자리 앞에 강수연이 천천히 섰다. 새벽 5시 42분 미술관의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김도윤이 작은 캔버스 한 점을 두 손으로 가만히 든 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강수연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 강수연의 눈에 천천히 물기가 어렸다. 김도윤 아저씨, 강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가 아저씨라고 부른 그 한마디 안에 48년의 시간이 모두 들어 있었다. 김도윤은 강수연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집에 자주 드나든 분이었다. 강수연은 그분을 늘 아저씨라고 불렀다. 수연아. 김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천천히 그림을 본래의 자리에 걸었다. 7번째이자 마지막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는 강수연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7년 동안 너에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저씨, 일어나세요. 강수연이 천천히 김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분의 손을 가만히 자기 손으로 감쌌다. 아저씨가 매년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아요. 강혁 탐정님께서 어젯밤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저씨, 7년 동안 그 자리에서 혼자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신 게 얼마나 무거우셨을지를 저는 이제 알아요. 김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수연아, 내 어머님께서 가시고 내 아버지께서 매년 그 자리에 가신 것은 그저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리고 네 아버지께서 가신 후로 내가 그 약속을 대신 지킨 것도 그저 친구의 약속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너와 너의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어. 그러나 7년이 다 되어가도록 너에게는 알리지 못해서 매일 미안해하며 살았다. 강수연은 잠시 그분의 어깨에 자기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전시실의 한쪽에서 그 자리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해나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안경을 살짝 고쳤었다. 강혁은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했다. 새벽 6시 12분, 강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1월 12번째 밤에 바다의 안내판 옆에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7년 전에 사라진 그 한 줄의 해설을 직접 손으로 다시 써서 안내판의 빈자리에 붙였다. 2008년 1월 12일 밤 두 사람의 약속을 기념하며 그리고 2023년 1월 13일 새벽 7번째의 약속을 마무리하며 강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 이 미술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지 수연아, 우리 미술관에 김도윤 아저씨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와 아저씨의 공동작품 2점 외에도 아저씨의 단독 작품을 한 자리 마련하고 싶어요. 7년 동안 그 폐가의 작업실에서 아저씨가 그리신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들도 모두 이 미술관에 와서 한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김도윤이 잠시 말을 잃었다. 수연아, 사실 그 작업실에 몇 점의 그림이 있긴 하다. 7년 동안 매년 1월 12일 밤 그 자리에서 본 풍경을 매번 한 점씩 그렸어. 그러니까 7점이 있다. 7점이요. 그래, 7점. 그러나 그 그림들은 누구에게도 보여드릴 생각이 없었었어. 그저 나 혼자 매년 한 점씩 그리면서 서윤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거였어. 아저씨, 그 7점이 우리 미술관에 와주셨으면 해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와 아저씨,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 분의 약속의 진짜 마무리예요. 김도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2023년 1월 22일 오전 11시 42분, 강혁과 이해나는 합정동 사무소의 옥상에 서 있었다. 한강 위로 새해 2번째 햇살이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다. 애나 씨,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게 있어. 무엇이요, 탐정님? 이번 일은 우리가 사실 풀 일이 거의 없었어. 두 화가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김도윤 선생님께서 7년 동안 약속을 지키신 거였어.
우리는 그저 마지막에 마무리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것뿐이었어.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강수연 관장님께서 그동안 알지 못한 채 지켜만 보신 그 시간을 마지막에는 직접 마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렸으니까요. 맞아, 애나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수연 관장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전화를 주셨어. 김도윤 선생님께서 작업실을 정리하시고 미술관 옆에 작은 별채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매일 강수연 관장님과 함께 미술관의 일을 보시기로 하셨다고. 7년 만에 두 분이 한자리에 계시게 되었군요. 맞아. 그리고 1월 12번째 밤에 바다 그림 옆에 김도윤 선생님의 7점의 그림이 차례로 걸리기로 했어. 미술관의 이름도 한 글자가 더해진다고 하셨어. 바람의 미술관에서 두 화가의 바람의 미술관으로 이해나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탐정님, 우리도 이번 일에서 한 가지를 더 배웠어요. 무엇을?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천천히 옮겨지는 것이에요. 강서윤 화가께서 사모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김도윤 선생님의 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김도윤 선생님께서 7년 동안 그 사랑을 강수연 관장님께 옮겨드린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그저 그 마지막 옮김의 자리를 옆에서 지킨 것뿐이에요. 강혁은 잠시 한강을 바라보았다. 애나 씨,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한 가지를 옮겨줄 수 있을까? 이애나는 잠시 안경을 고쳤었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곧 평온함을 회복했다. 네, 탐정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전 11시 52분 사무소의 유리문이 열렸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가 두 사람을 맞았다. 송태풍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탐정님, 새 의뢰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한 작은 도서관에서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한 권의 책이 같은 자리에서 사라졌다가 다음 날 새벽에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도서관 사서 한 분이 의뢰를 주셨어요. 벌써 100일째라고 합니다. 이해나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KTX 표 2장, 용산역 오후 2시 출발로 예매할까요? 애나 씨, 부탁해.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새 햇살이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의 옆에 이에나가 서 있는 한, 그는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줄 것이었다. 제주도 가시리의 작은 오름자락 아래 평지에서는 그날 저녁에도 작은 이젤 한 대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이젤 위에는 더 이상 캔버스가 놓이지 않았다. 7년 동안의 약속이 끝났고 그 자리는 이제 두 화가가 함께 바라본 밤바다의 풍경만을 조용히 지켜보았다.